조정에서 부르면 정암께서 나가실 겁니까? 학문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네. 직제 선생께서 화를 당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허이. 현실을 외면하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 아닙니까? 민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학문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넨 지금 학문과 정치를 혼동하고 있어. 학문과 정치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 더불어 나아갈 사람이 못 되는군. 정암, 자네도 같은 생각인가?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바로 보이네. 허나 그 안에 들어가면 장님이 되고 마는 것이 세상이세. 산에 오르면 산이 보이질 않아. 또 숲에 들어가면 숲이 보이질 않아. 그것이 세상 이치일세. 나도 그것이 혼란스러워. 도대체 반정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소위 훈구대신들이란 자들은 재빨리 박원종의 편에 줄을 서지 않았는가? 성의한 유순정이라고 해서 전조의 관리들과 다를 게 있을 것 같은가?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서 개혁을 주도해야 될 게 아닙니까? 유림이 뭉쳐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이 시궁창과 섞이면 뭐가 되겠나? 조광조, 조선왕조 최고의 이상주의자. 중정반정이 있던 그해까지 조광조는 현실의 피안에 서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강건한 선비로서 살아가리라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반정공신의 등에 업혀 왕위에 오른 중정. 그는 또한 조선왕조 최고의 현실주의자였다. 현실과 이상이라는 합쳐질 수 없는 평행선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누구 좀 와보세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소이다. 보시오, 여기다 환자가 있어. 약이라도 좀 먹여주시구려. 약이 아니라 비상이요. 비상이라면 독약이 아니오. 아니 이거 보시오. 환자에게 독약을 먹인단 말씀이오. 이 병은 열병이외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지 않소이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 비상을 먹이면 덜어는 낫는 환자가 있습니다. 보아니 흰개나 쓰게 생기셨는데 저 물이나 좀 끼러다 주시오. 자, 여기서. 제 머리에 올려주시지요. 나리께서 살려주신 계집입니다. 조광조의 웃음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자조하는 웃음이었다. 학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북의 강수, 태어나면서부터 천민이 어디에 있겠나? 인명은 다 같이 귀중한 것이. 마찬가지로 양반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을 갖추고 나오는 것은 아니네. 배우지 않으면 양반도 짐승과 다름없고, 배우면 천민 역시 천민의 탈을 벗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건 태생이 천에서 천한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천해야 하네. 또한 배우되 바르게 배워야 비로소 인간의 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천민천을 드나드셨다는 겁니까? 내가 천민천에서 배운 것은 무엇보다도 배웠다는 사람이 반드시 느끼고 간직해야 할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었어. 글줄개나 읽었다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 줄 아나? 그것은 오만과 고고함이. 배운다고 해서 영혼까지 깨끗해지나 천만의 말씀. 학문이 높으면 높을수록 머릿속에 탐욕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이비 선비들을 우린 수없이 봐왔네. 그래, 나만 해도 그러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 줌의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을 냉소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어.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백성이야. 수많은 백성이 고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 만일 내가 갖고 있는 학문이 이들을 구제할 수 없다면 난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학문을 한다는 것인가? 이제야 눈을 뜨신 겁니다, 정암. 저는 형님께서 현실의 세계에 눈을 뜨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앞서 나가면 뒤따르는 선비의 무리가 강과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책 속에는 과연 길이 있을까? 책을 펼쳐놓고 있으면 그 속엔 대명세계로 가는 넓은 길이 훤하게 보이네. 허나 책장을 덮고 밖으로 나서면 세상은 캄캄한 어둠뿐일세. 도대체 무엇으로,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책을 들고 관료와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권력을 쥔 자들은 민심이 동요할까봐 연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저 시궁박 들판에다 내다버렸어. 그들의 목숨을 구한 건 권력도 책도 아니야. 백정과 갓바치의 헌신이 아니야. 이보게 강수, 그래 내가 갖고 있는 학문이 갓바치의 인정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나? 난 현실 속에 뛰어들고 싶어.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잘못된 세상을 때려부시고 바로잡고 싶네.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싶어. 그렇다면 뭘 주저하십니까, 정암? 지금부터 나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말인가? 책을 가지고 말인가? 중종 반정이 있던 그 해에 조광조는 이미 신진사류의 중심에 있었다. 13살의 한원당 김경필을 스승으로 삼고 직제 김종직과 멀리는 포은 정몽주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조의 통치 철학인 주자학을 섭렵한 조광조는 현실과 이상의 갈림길에서 깊은 고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전할 게 없어. 박원종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패비마마의 목숨을 구걸하셨소이다. 이래도 눈을 감고만 계시겠소이까? 시생은 정말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암, 유림이 뭉쳐야 합니다. 저들 반정 공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유림들밖에 없소이다. 나라가 병이 들었습니다. 임금이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래도 노모님의 병환이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입니까? 세상의 잘못을 어찌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죠. 허나 모친의 병고하는 저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정함은 소학의 대가라고들 하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과연 효자시오. 아시렵니까? 한나라의 현덕공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례를 했다고 하자. 나는 현덕공보다 못하겠다. 사고초례인들 못하겠는가? 왜 피가 안 끓겠나? 전하께서 당하신 수모를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를 지경이지. 그런데 어째서 남권의 제의를 거절하시는 겁니까? 옳은 일을 한다면서 밤길을 걸어갈 수는 없네. 남군이 말대로 박원정이 실각하고 남양군이 서북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것 같은가. 남양군은 유림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권세를 등여본 선비의 꼴을 상상을 해봐. 자네도 알다시피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고미하신 스승을 둔 까닭으로 그저 허명만 드높은 사람이야. 그러나 난 조광조라는 이름 석자를 아끼네. 힘이 없는 선비에게 내게는 이름 석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왜 자네 마음을 모르겠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애끼고 존경해주고 자네의 그 순박한 마음과 부딪힐 때면 나도 모르게 심히 불끈 솟구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힘을 합쳐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네. 군자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 지금은 그 길이 보이질 않아. 아무리 우리의 뜻이 옳고 좋더라도 맹인처럼 더듬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네. 나도 아프니
고생없는 중전 마마께서 폐서인이 되셨네. 나도 가슴 아프게 피눈물이 나요. 전하께 없어 박원종이한테 가서 죽동궁 마마의 연명을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셨네. 근데 이 어둠을 향해서 나가잔 말인가? 두려운 게 아닐세.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아니 죽어서도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언젠가는 전학이 없어 우리를 꼭 찾으실 날이 올 것이네. 그때까지 우리 목숨을 아껴두자는 것이었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지금 자네를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효직형님,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제 등을 밟고 대명천지로 나가세요, 형님. 기꺼이 자네 등을 빌리고 말고. 효직형님, 그러면 그렇지. 정함이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있나? 그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인 하문이신지요. 글 잘하는 선비가 하나 있다고 하질 않았느냐? 성균관 동지 남군이 청구한 그 인물 말씀이시옵니까? 그자 역시 말만 앞세우는 선비는 아니겠지. 이름 없는 초야에 묻혀 사는 젊은 선비가 어찌 전하의 답답함을 헤아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선비는 원래 무색무취한 자들이 아니냐. 그자를 만나 한담을 나누다 보면 내 이 답답함이 풀릴지도 모를 일이다. 선비라면은 성균관에 유생들이 있질 않사옵니까, 전하? 권력의 맛을 본 선비들 어디에다 쓰겠느냐? 남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구역질이 난다. 겉으로는 왕실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그가 지향하는 것은 홍경주와 다를 바가 없다. 그자를 부르오리까, 전하? 지금 당장 부르라. 내리시죠.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광저라 하옵고 성은 조가이옵니다. 고려제 순대부 거미중 서사를 지낸 조지수의 10대 손으로서 아비는 원강이요 감찰을 지내 싸웠고 2조 참판을 추중받으셨사옵니다. 소생의 나이 19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지금은 고아이옵나이다, 전하. 고아라? 그건 무슨 뜻이냐? 부모를 모두 잃었으니 고아가 아니겠사옵니까?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마련 아니냐. 나는 너 같은 고아는 처음 보았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어미 품을 떠나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평생을 다해서 효도를 바치는 데 있습니다. 효를 행함으로써 금수의 탈을 벗을 수 있으니 효를 행할 부모를 잃은 시생은 버림받은 어린아이와도 같사옵니다, 전하. 충보다 효가 먼저라는 뜻이냐? 전하께서는 만 백성의 어버이십니다. 어버이에게 바치는 효와 전하께 바치는 충이 무엇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다는 것이냐 그러므로? 전하께서 시생을 믿지 못하시는 것은 어버이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오늘 전하의 그런 모습을 배우니 시생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편전으로 부른 까닭을 아느냐? 조정 중심들이 이 자리에서 국사를 논한다. 한결같이 입으로는 이상을 논하고 정도를 따지지만 행하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다. 모두 컴컴한 백성만 채우느라고 두 눈이 뻘겋게 충혈이 돼 있느니라. 어느 놈이 백성들 걱정을 해주느냐? 한 채 땅이라도 더 차지하고 한 풀의 양식이라도 지놈들 곳간수로 쌓아놓으려고 명분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울 뿐 이 나라 백년지계를 근심하고 도모하는 그 조정 중신 내 한눈도 보질 못했다. 전하, 우선
토지제도를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관리가 공을 세우면 나라에서는 시효를 내리고 토지를 나눠줍니다. 하사받은 토지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뿐더러 자자손손 세습을 하는 터이니 공을 세운 관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의 토지는 줄어들게 돼 있고 관리의 토지는 늘어나게 돼 있사옵니다. 그러기에 연산조에 있어서 훈구 대신들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셨던 것이옵니다. 연산군이 폐위당하게 된 것은 광복함 때문만은 아니었나이다. 무언년과 갑작년 사흘을 돌이켜보시옵소서. 살아서 죽어나간 선비는 바른 선비요 훈구 대신들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비가 죽어나가도 조정 중신 중에 어느 누가 나서서 그에게 부당함을 주창한 사람이 있었사옵니까? 허나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자 박원종을 앞세운 훈구 대신들이 반기를 든 것이옵나이다. 네가 감히 내 왕통의 족복함을 부인하려고 드느냐? 토지는 다시 그들 훈구 대신의 소유가 되었사옵니다. 전하의 반정 공신이 몇이나 되옵니까? 80이 넘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그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하사하신 토지는 개국 이래 왕실에서 하사한 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니 전하께서는 그야말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보위에 오르시게 된 것이옵나이다. 감히 네 앞에서 요망한 혀를 놀리느냐? 내가 왕실의 재산으로 임금의 자리를 샀다는 것이냐? 경기도의 땅이 모두 반정 공신의 토지입니다. 연산군이 금표를 세워서 수렵장으로 삼았던 그 광활한 토지는 다 어디로 갔사옵니까, 전하? 네가 내 충성스러운 신하와 나를 이간질시키려고 드느냐? 그들이 하사받은 땅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을 모르느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했사옵니다. 설령 부모가 부족하고 자식을 사랑함이 없어도 자식은 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사람의 도리옵니다. 나라에는 임금이 있사옵니다. 백성이 임금을 모시고 받들기를 제 친부모에게 하듯 해야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옵니다. 하오나 임금은 부모와 달라서 임금이 부족하면 백성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반정 공신과 훈구 대신들의 토지를 몰수하시고 그들의 배부름을 먼저 다스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그만 입을 다물라. 너의 요소는 끝이 없구나. 내가 이래서 너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너의 벼슬이 무엇이냐? 시생은 벼슬을 바라지는 않사옵니다. 내가 너에게 벼슬을 준다면 어찌하겠느냐? 전하께서 시생에게 대사원의 자리를 주시겠사옵니까? 대사원? 대사원의 자리라면 사양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교만하구나.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 자리는 공정하지 않으면 맡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맹세코 시생은 전하에게도 공정할 것이옵니다. 내가 이제 너의 정체를 알았다. 너 역시 명리를 쫓는 썩은 선비에 불과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은밀히 부른다 칭하고 가마를 보낸 것은 너의 성품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명색이 대쪽 같은 선비가 임금이 부른다고 안 여자가 타고 다니는 가마에 오르겠느냐? 그래, 등을 굽히고 가마에 올라 대궐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한밤중에 임금이 부른다니 예산 일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사안이더냐? 왜 대답이 없느냐? 전하께 없어 재위하신 지 9회가 지났사옵니다. 전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반정 공신 등이 엎여서 세월만 보내셨사옵니다. 전하, 시생은 전하의 목마름을 아옵나이다. 그 목마름의 근원은 죽지
덕동궁에 있사옵나이다. 김내관 있느냐? 예, 전하. 저자를 가마에 다시 태워 대궐 밖으로 내보내라. 가마에 태워보냈느냐? 예, 전하. 그자의 태도가 어떠하더냐? 의젓해사옵니다, 전하. 조광조가 하사받은 벼슬은 조지서의 사지로서 종육품이다. 육품이 되는 것은 축육이라 하여 출세의 시작을 의미하니 첫 등용치고는 파격이라 할 만하였다. 조광조는 사당에 고하고 관직을 받았다.